가장 후회하는 점은 첫 방문에 뭔가 하려고 하지 마라. 카운셀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거 한번 해놓으면 평생 자산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한국보다는요, 일본이 시술비가 굉장히 비싼데요. 이게 의료 할부예요. 안녕하세요. 한중일 라이프 나나입니다. 피부과 상술 같은 거 누가 당하나 그거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가 가가지고 진짜 눈탱이 밤탱이 되고 멍멍 잔뜩 들어가지고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고요. 제가 일본 피부 미용과에 가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후에 깨달은 점 같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카운셀러 분이 들어오시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직접 들어오셨어요. 보시더니 피부가 정말 하얗네. 진짜 조금만 손 보면 예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칭찬을 먼저 하고, 그런데 여기 조금 부족하니까 여기만 좀 채우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니까 이게 안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올해 일본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 피부과에서는 한 10년 만에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무료 상담을 받아볼까 하고 갔는데 일단 가서 이제 회원 정보를 작성을 하고 개인 룸에다 배정받아서 상담실에 앉아 있었는데 진짜 한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와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또 금방 가버리고 진짜 30분 정도 기다리니까 이제 슬슬 가봐야겠다. 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때 카운셀러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떤 알레르기나 수술이나 그리고 먹는 약은 있는지라든지 그런 거를 다 작성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개선시키고 싶은지 그런 거는 당연히 상담을 해야 되니까 네, 그건 다 작성을 했었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30분이나 기다리게 하고서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제 얼굴 사진을 찍어가고 자기가 볼 때도 여기 부분은 하시면 금방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제 사진을 보여주고 그 의사 선생님도 그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먼저 이게 한번 갔다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시작되는데 걸린 시간만 해도 1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중간에 너무 안 되겠다고 해서 가버릴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기다린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거 그래도 뭐라도 하나는 건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 상술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갔다 오더니 제가 40대잖아요. 그러니까 더 늙기 전에 딱 미리 해놓는 게 좋다라고 늙기 전에 해놓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견적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얼마, 저기는 얼마, 막 이렇게 견적에 들어가고 처음에 이제 카운셀러 분이 와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 당연히 고액으로 부르게 되잖아요. 제가 원래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광고나 아니면 쿠폰이나 막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뭐 몇 배, 한 뭐 10배에 달하는 금액이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일 심했던 거는 뭐였냐면 제가 수술도 아니고 시술인데 거의 가장 비싼 거는 1,000만 원 정도의 견적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얼굴인가 생각을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하나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눈 밑에 이제 지방 튀어나온 게 고민이었는데 눈 밑에 지방을 빼기만 하면 이게 푹 꺼지잖아요. 그거를 당연히 도톰하게 다시 되살려야 되니까 탄력 같은 것도 필요하고 팔자주름 같은 경우도 필러나 막 이렇게만 넣을 수 없으니까 조금 더 리프팅 같은 게 필요하고 뭐 이런저런 거를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 금액 막 천만 원까지 막 불러서 이거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얘기를 했더니 자 그러면 요만큼 해서 3단계로 계속 이게 다 단계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가장 이제 합리적인 가격선이었어요. 뭐 제가 생각해도 그 정도라면 뭐 할 수 있겠다. 이거는 그런데 당신이 원하는 거는 못하고 그냥 임시 방편적인 수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일시적인 거라서 다시 하러 오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큰 불을 끄느니 그 작은 불에서 조금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일단 제가 가장 후회하는 포인트는
그날 첫날 갔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고,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고, 금액이 너무 비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추가가 된 거에 대해서, 아, 자, 그러면 나는 좀 더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다른 곳이랑 비교하고 오겠다라고 뿌리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 되게 이상한 게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오늘 상담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건진 거 없이 가는 게 되게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기다렸는데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후회하는 점은 첫 방문에 뭔가 하려고 하지 마라. 절대로 첫 방문을 했을 때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들었으니까 제가 가지고 가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다른 곳이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절대로 첫 방문에 뭔가 시술이나 뭐 하나라도 하지 마라. 작은 거라면 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 번에 많이 바꾸려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피부과에 우리가 이렇게 찾아갔을 때는 고민이 한 가지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여기 좀 눈가 주름도 신경 쓰이고, 턱살도 이게 내려온 것 같고, 뭐 얼굴형도 마음에 안 들고라든지, 조금씩은 어느 부분 정도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먼저 상담을 하러 갈 때는 한 군데만 일단 해보고 해야지, 전체적으로 이게 다 바꾸려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 그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셀러는 당연히 이거 하시는 김에 이것도 같이 하시고 그래야지 이제 전체적으로 환해 보이고 더 예뻐 보일 거예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다 보면은 어쨌든 부작용이 나도 더 크게 부작용이 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또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너무 많은 시술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거가 제가 깨달은 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담실장님, 그리고 의사 선생님조차 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나쁘지만 한 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의 달인이에요. 특히 카운셀러, 그 상담실장님은 의료인이 아니고 영업 담당자예요. 제 카운셀러를 맡아주셨던 그분도 이제 자기가 이거를 받았는데 어땠다, 자기의 사진 막 다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넘어가기 쉽습니다, 당연히. 아무리 우리가 독한 마음을 먹고 가더라도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랑도 연결되지만, 절대로 그날 당일에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거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약속을 잡아라. 그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당연히 좋은 결과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부작용에 대해서는요, 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역시 금액의 이야기인데요. 한국보다는요, 일본이 시술비가 굉장히 비싼데요. 큰 대형 체인 같은 데서는요, 메디컬 론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의료 할부예요.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3년까지 쪼개서 낼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1,000만 원 견적 얘기했지만, 1,000만 원 견적이라도 이렇게 쪼개서 내면은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정도 쪼개서 낼 수 있다고 그렇게 계속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따져보면 역시 그거는 할부이기 때문에, 뭐 한국처럼 무이자 할부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길면 길수록, 금액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이자도 높아지겠죠. 그런데 그걸 설득할 때 이제 카운셀러 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평생 자산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놓으면 평생의 아름다움이, 막 평생이 어딨어요. 우리가 얼굴이 계속 변하고, 나이가 들고, 그런데 평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좀 해보고 그걸로 몇 년 동안 그 돈을 갚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 고통도 크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에서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요, 모니터 요원이라고 해서 자기 사진 뭐 일부만 가린 사진이라든지, 어쨌든 약간 모델처럼 시술 전 사진을 게재하는 대신 조금 싸게 해주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고요. 고액 할부 계약, 이것도 굉장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일본 국민생활센터 통계를 보면 2023년 미용 의료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6,279건으로 역대 최다. 전년 대비 65% 증가래요. 그리고 화상이나 신경장애 같은 건강 피해를 호소한 케이스가 퍼센트이고,
통증이나 붓기가 가라앉지 않는다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메디컬 론으로 그런 의료 할부를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겼는데 이 할부는 돌아오지 않는다. 할부는 몇 년 동안 내야 된다. 굉장히 많은 피해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혹하는 시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 할부 받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딱 그 상한선 안에서만 현금으로 내가 그달 안에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만 결정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할부금 피해는 없었습니다. 제가 시술을 받고 나서 네, 깨달은 점이 있는데 엄청나게 얼굴이 바뀌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나는 나죠. 얼굴이 조금 주름이 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코가 좀 높아지고 눈이 커지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신감이 더 생기거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내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피부과 상담을 받고 받으러 가기 전에는 여기만 조금은 고치면 여기만 조금 좋아지면 피부만 좀 좋아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주름 조금만 펴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기대에 부풀어서 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 좀 펴진다고 해서 나는 내가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시술을 받고 깨달은 점은 시술을 받고 뭐를 해도 네, 나는 나지 내가 아닌 게 되고 엄청 바뀌는 건 아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나의 자존감이라든지 나의 행복이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이것만 하면 내가 진짜 좋을 텐데 이렇게 너무 큰 기대는 갖지 마라. 그리고 여섯 번째, 만약에 시술에 굉장히 만족했어요. 진짜 하길 잘했다. 그럴 수 있죠. 네. 저도 네, 불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족을 하면 또 다른 부분이 또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얼굴을 진짜 다 갈아엎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해결이 되면 다른 부분이 역시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자주 성형 중독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게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한 군데를 손 보면 그 원래 내 얼굴하고 조금 달라지는 거잖아요. 조금 달라지면 그런 균형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띄는 거슬리는 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독이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구나, 이해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그 시술을 받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작은 시술이라도 시술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레이저를 받고 피부가 반짝반짝해지고 좋아지고 주름이 펴지고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성공 유무에 상관없이 시술이라는 건 어느 정도는 그래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시술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게 부작용이 굉장히 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날 당일 바로 출근해도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 이런 케이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자신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상담 실장님이 저한테 계속 강조했던 게 제가 그 다음날도 일이 있었거든요. 나는 일해야 되고 그래서 얼굴에 표시가 안 나는 거는 절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우 이게 무슨 수술도 아니고 시술 정말 주사예요. 주사 몇 방 맞는 건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절대 부작용 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부작용 때문에 이게 멍이 너무 심하게 들어 가지고 큰 지장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내가 이런 시술 후에 어떻게 될지는요. 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100%가 아닙니다. 그런 부작용 후에 어떤 후유증이 남을지도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안 남을 수도 있고 색소 침착이 생길 수도 있고 심할 경우 신경 손상이 올 수도 있고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아무리 작은 시술이라도. 그래서 정말 주사 한 방 맞는 거, 레이저 좀 하는 거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하시면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케바케고 작은 시술이라도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거 정도는 네,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시술을 받아서 엄청 만족을 해도 분명히 다른 데가 신경이 쓰일 거다. 그리고 바뀌어도 내 자체, 나의 속,
마음 나는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조금 외모가 조금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자존감이나 행복도나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챙겨야 되는 거지. 네. 그런 시술 하나로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세한 뭐 비포 애프터나 아니면 가격은 어떻게 됐냐, 어떤 시술 받았냐, 어떻게 마음에 드는지 등등 이런 거 궁금하시면 요청이 있으면 2편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중일 라이프 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